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어, 시간은요, 저희가 5분 늦게 시작했는데 45분 정도 할게요. 그래서 50분 안에는 다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어, 하만휘 회계사라고 하고요. 수업은 제가 안 하고 다른 선생님이 또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OT하고 뭐 개강일 그다음에 뭐 종강일만 저를 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수업은 송동근 선생님 제가 적어드릴게요. 송동근 선생님께서 하실 거고요. 강의 잘 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번호 있죠? 35 3150-7535 요 번호가 이제 선생님 송동호 선생님 번호예요. 여러분 쿠브 어플로 그 백신 접종 완료 그 증명서 보내신 분들은 됐고 그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수업 시작 전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료 다 받으셨죠? 2개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라고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양면으로 인쇄된 거 안내 자료 한 장짜리 보시면 되고요. 설문은 가시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주시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안내 자료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크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 훈련 과정의 개요. 이 훈련 과정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게 자격증 취득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한 얘기를 좀 저랑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제 수료 기준과 취업 활동 관련해가지고 얘기되면 한 45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처음으로 첫 번째 훈련 과정 개요 볼게요. 훈련 과정 개요. 이 과정은요, 명칭은 일단 정식 과정명은요, 세무 회계 자격증 FAT 2 플러스 1급 취득 과정입니다.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이에요. 근데 안에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FAT 2 플러스 1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자격증명인데 FAT 2급과 1급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뒤에 자격증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격증이나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과정 구성은요. 12월 28일 27일 대체공휴일 다음 날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요. 24일. 3월 24일이 목요일이던가? 목요일이네요. 목요일까지. 수업은 월, 화, 수, 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금요일은 수업이 없고 아침 월, 화, 수, 목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 20분 4교시예요. 4교시 9시 반부터 4교시 50분 4교시 하면요. 50분 4교시 하면 딱 1시 20분에 끝나요. 그렇죠? 1시 20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수업 시간이요. 174시간이에요. 174시간. 총 174시간인데 4교시로 끊어서 이 수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수업은 2교시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3월 24일이죠. 3월 24일은 1, 2교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총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수업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뒤에가 좀 시간이 잘릴 수가 있어요. 174시간 4시간씩 하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해가지고 총
44강 44번 오시는 거예요. 44번 오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 중에 쉬는 날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기본적으로 수업이 있는데 안 오시는 날은 1월 3일 무슨 날이에요? 설 연휴죠. 신정이란 말은 안 좋은 말이지. 1월 1일 대체공휴일, 그렇죠? 대체공휴일이고 그 다음에 설 연휴 기간에 월화수목은 또 빨간 날은 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빨간 날이 언제 있죠? 3월 1일 3.1절, 3월 9일 날 무슨 날이에요? 선거일이죠. 이날도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은 수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훈련 기간과 훈련 일수, 강의 수, 그 다음에 요일 이런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훈련 대상이 있는데 훈련 대상은요. 회계 초보자도 수강 가능이라고 돼 있죠. 이 과정은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초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예요. 2급이 더 낮은 급수거든요. 1급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 회계 초보, 회린이에요. 회린이.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을 그런 과정이니까 전혀 모르셔도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초보, 그러니까 대변 차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선생님께서 잘 강의를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회계 초보도 수강 가능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1급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훈련 과목은요. 요거는 뒤에 자격증 설명 드린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 좀 꼬이니까 밑에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잠깐 지울까요? 세무회계 자격증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격증을 관심 있으셔가지고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격증 별 생각 없이 일단 회계 들어봐야지 하고 오신 분도 꽤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마음이 지금까지는 없으셨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듣고 회계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상 자격증 취득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됐고 하셔야지 돼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과정을 자격증 끝나면 자격증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뭐 하나 얻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에 관심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자격증 따야겠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회계 자격증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전산세무회계, 그렇죠? 전산회계, 전산세무.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합해서 전산세무회계. 이게 가장 유명해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물론 회계 자격증이 뭐 회계사, 세무사, 전산회계 운용사, ERP 많아요. 엄청 많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격리회계인한테 이렇게 알려진 거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에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국가 자격증인데 이거는 민간에서 주최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공인이라는 자격증이거든요. 자격증도 국가공인이 있고 민간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거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주체가 어디냐면요. 한국세무사회예요. 한국세무사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전산세무회계라고 통칭되는 이 자격증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역사가 오래됐고 많이 알려졌죠. 반면에 우리는 무슨 자격증이에요? FAT라고 써있죠. FAT. 전산세무회계랑 비슷한 자격증으로 AT 자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AT 자격시험. AT. 요거는 이것도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주관사가 어디냐면 한국공인회계사회예요. 공인회계사회. 주최하는 데가 달라요. 둘 다 국가공인이지만 주관사가 다른데 비슷한 시험이거든요. 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전산세무회계가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역사가 깊어요. 근데 전산세무회계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전산이란 말이 붙어 있죠. 말 그대로 전산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예요. 세무회계인데 전산 프로그램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큰 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요. 그걸 ERP라고 하는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써요. 보통 신세계, 이마트 뭐 이런 대기업들 있죠.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을 쓰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서 써요. 그게 뭐냐면 더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더존 프로그램, 경리나라 뭐 이런 거 많이 광고하는 거 보셨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사서 사서 편하게 조금만 고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더존이 제일 유명해요. 더존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시장에서 인지도도 높고 한데 이전에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더존과 이렇게 협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친다 그러면 더존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걸로 시험 본다는 얘기였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전산세무회계에서 전산은 더존이었는데 여기 한 10년 전쯤에 더존과 세무사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더존이 삐져서 이렇게 나갔어요. 나 안 해. 정치 얘기하면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 오늘 뭐 있었던 일이 있었죠? 어쨌든 나 안 해. 그러고 튕겨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더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얘가 튕겨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가? 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회랑 이렇게 양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회가 그 전에 전산세무회계로 응시료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 보고 있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더존이랑 세무사회랑 싸워가지고 더존이 튕겨 나왔네? 어떻게 하겠어요? 냅둔 가가지고 야 더존아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 시험 하나 만들게.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시험이 AT 자격 시험이에요. 한 10년쯤 전에. 그러면 세무사회에서 이제 전산회계로 막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더존이 튕겨 나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지 새로.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K랩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더존보다 그러니까 연유가 이래요. 더존이 튕겨 나가니까 급하게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는 낮아. 잘 안 써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많이 쓰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잘 안 써요. 그리고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독자적으로 만들었겠어요?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겠어요? 많이 참고했어요. 더존을 많이 참고했어. 말이 좋아 참고지. 어떻게 했겠어요? 크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뺏겼어요. 그러니까 소송도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산세무회계는 지금 프로그램이 뭐다? K랩 세무사랑이다. AT 자격시험 새로 생긴 자격시험은 프로그램이 뭐다? 더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존과 세무사랑은 많이 다르다, 비슷하다. 그래서 감이 오죠, 여러분 이제. 전산세무회계랑 AT 자격시험은 비슷한 시험일 거고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그렇죠? AT 자격시험과 전산회계는 급수체계도 비슷할 거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산세무회계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인지도가 있고 회계 프로그램 그 시험 자체는 인지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력서나 이런 데 쓰실 때 전산 몇 급 그럼 사람들이 보통 다 알아요. 그냥 하고 안다고요. 그렇죠? 다만 AT 시험은 10년 됐죠. 그러니까 아직은 인지도가 전산세무회계보다 떨어져요. 반면에 여러분은 회사에서는 뭘 많이 쓴다 그랬어요? 더존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세무사랑 많이 쓴다 그랬어요? 더존을 많이 써요. 그러면 여러분이 익혔을 때 프로그램을 회사에 지금도 워크넷 보시면 더존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뭐가 유리하겠어요? AT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인지도가 높아서 잘 이렇게 설명 크게 필요 없는데 프로그램은 덜 쓰는 거고 AT 자격 시험은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더존을 배운다.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거.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둘 다 따야지, 둘 다. 제가 이게 시험이 비슷하다 말씀드렸고 프로그램도 비슷하다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잖아. 그러면은 더존도 공부하고 인지도가 있는 전산세무회계도 따야겠어요, 안 따야겠어요?
따야 돼요. 같이 하시면 돼.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왜 같이 해야 되냐면 이게 급수 체계 말씀드릴 텐데 비슷해요. 시험도요. 이게 AT가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보고 있다가 같이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시험도 되게 비슷해요. 범위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급수에서는 하나 하면 다음 것도 보통 같이 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꼭 말씀드릴게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건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은 일타쌍피를 해야 돼요. 하나 공부하면 다음 것 같이 있는 것도 이렇게 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시험도 같은 날 안 봐요. 1주씩 차이가 있어요. 1주. 그거 보고 전산회계 시험 보고 다음에 AT 시험 보시면 돼요. 같이 공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통점과 차이점 보시면은 일단 목적은 다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회계 실무자 양성이에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 또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회계 격리 업무를 한다 하시면 AT 자격시험이나 전산세무회계 보시면 되고요. 둘 다 민간 공인 국가 자격증, 공인 국가 자격증이에요. 민간 공인 국가 자격증. 시험 구성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시험 시간도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 같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시험 구성이나 이런 내용 면에서 구성 면에서 비슷하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차이점 확인하고 갈게요. 그 밑에 보시면 주관은 AT 자격 시험은 한국공인회계사회죠. 전산세무회계는 세무사회고 검정 프로그램은 더전이냐 뭐 K랩이냐 이 차이가 있고요. 이제 유형인데 이것도 뭐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인데 AT 자격지점은 실무 위주예요. 실무 위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증빙을 보여주고 증빙 이렇게 진짜 그 세금 계산서나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문제 출제하면서 이거 보면서 처리하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실무에 들어가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책이나 이런 문제를 구성하고 전산세무에게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에요. 텍스트 위주, 뭐 좋게 말해서 이론 위주 이렇게 하는데 약간 텍스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이렇게 돼 있다. 이론 위주다. 그 다음에 등급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프로그램 사용 기업은 더전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구인사도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인지도는 아직까지 조금 떨어져요. 여러분 AT 시험 들어보신 분도 있고 지금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는 아직은 떨어지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젠 거의 이제 동급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자격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증의 급수 구성에 살짝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산세무회계 볼게요. 전산세무회계인데 회계가 있고 세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냐? 지금은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회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세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가 그러니까 먼저고 회계한 다음에 세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산 뭐가 앞에 오겠어요? 전산회계라는 게 앞에 와요. 그렇죠? 전산회계 2급이 있고요. 전산회계 2급이 있고 전산회계 1급이 있어요. 두 가지 급수가 2급, 1급. 2급이 낮은 급수예요. 1급이 그 위에 거고. 그렇죠?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무가 이제 오는 거예요. 세무 2급 그 위에 1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가 4개입니다.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난이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AT 자격 시험은요. AT 자격 시험은 이게 이거 대응을 해보면 이게 AT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잘리면 회계 파이낸셜 그래가지고 앞에 뭐를 붙여서 F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FAT 2급, FAT 1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T의 세무는 뭐예요? 세무. 영어로 세무가 뭐예요? 텍스죠, 텍스. TAT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TAT 2급, TAT 1급. 이게 되시겠죠? 같은 선에 있는 거는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FAT 2급이랑 전산회계 2급은 같은 레벨이에요. FAT 1급이랑 전산회계 1급은
같은 레벨이고 TAT 2급, 전산해무 2급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1급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지웠는데 우리 과정명 뭐예요? 전 FAT 2 플러스 1급.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예요?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되는 거예요. 그쵸? FAT 2급, FAT 1급.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굳이 얘기하자면 전산회계 2급 또는 FAT 2급은 우리가 입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입문 과정. 입문이다. FAT 1급 또는 전산회계 1급은 뭐 기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초 과정. 그럼 전산 세무 2급은 뭐겠어요? 뭐 중급? 고급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 174시간이었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입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1급까지 취득을 하실 수 있다. 시험을 볼 때는요. 2급이 있어야 1급을 따는 건 아닙니다. 바로 세무 1급을 따도 아무 관계 없어요. 딸 수만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딸 수만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추천드리는 거는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순서는. 딸 때 내가 1급 수준까지 됐다 그러면 이건 건너뛰고 딸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부할 때 이거부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74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에 내가 끝났을 때 2급은 건너뛰어도 되겠다 그럼 굳이 안 따시고 1급 따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일단 여러분이 2급, 1급이 있는데 난 그럼 2급 수준까지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2급은요 사실 되게 말 그대로 입문이에요. 진짜 맛보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직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이력서를 넣을 때는요 전산회계 2급은 좀 약해요. 요거는 안쓰니님만이라고 좀 하면 뭐하고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력서를 넣을 때는 어디가 필요하냐면요. 색깔 좀 달리할까. 이력서를 넣을 때는 최소 1급에서 전산 세무 2급이면 좋게요. 요거면 좋하다고요. 전산 세무 1급은 합격률도 낮고 가르치는 데도 많이 없고 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이야. 그래서 요거는 보통 취득하신 분들이 주변에서도 거의 없어요. 요거는 정말 약간 좀 마니악하다 그래야 되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 이 자격증이 이력서에 있으면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본다? 기초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말귀는 알아듣겠구나. 차변 대변은 아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2급은 조금 약해. 2급은 그냥 이거는 사실 맘만 먹으면 2주, 3주도 할 수 있거든요. 집중해서 하면. 그러면 요거는 가지고 이제 업무에 좀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1급 기초나 전산 세무 2급이나 TAT 2급이 있으면 이거는 공부를 좀 했구나. 6개월 정도 공부한 정도 수준으로 봐요. 6개월 정도. 우리 지금 몇 개월 하는 거? 3개월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그렇죠? 3개월, 4개월? 뭐 6개월까지 아니더라도 좀 집중해서 하면 4, 5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 174시간에 들어가지만 여기까지 있으면 기본적으로 중급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를 다지고 여기까지 하시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TAT까지 따시는 게 좋아요. 내가 해봤더니 할만하다. 점수가 잘 나온다. 괜찮다. 그러면 여기까지 꼭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다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이래요. 여기까지는 많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보기 힘들다 그랬죠. 인사 담당자도 보면은 TAT 1급 있으면 두 가지로 생각해요. TAT 1급 또는 전산세무 1급을 썼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오타를 냈거나 잘못 쳤거나 두 번째, 약간 좀 변태적이거나. 왜냐면 이게 잘 공부를 안 한다니까. 가르치는 데도 많지 않아요. 내년에 저희 한번 할까 말까 할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까지 세무 1급까지 가면 법인세까지 들어가는데 법인세 공부할 바에 여기서 공부할 바엔 다른 자격증이 많은 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잘 안 해요. 잘 안 다룬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실무니까 잘 안 다뤄서 이거 공부할 바엔 다른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안 하는데, 이게 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와보라 그래요. 한번 와서 얼굴 좀 보자. 그렇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땄는지 들어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상징적인 존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요 과정 노란색에 있는 요 과정이고 최종 목표는 1급이에요. 하시고 공부가 잘 됐다, 시간이 된다 그러면 2급까지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과목을 조금 살짝 언급을 해드릴게요. 거기 자격시험의 구성 보시면요, 2급은요 인문이라고 했으니까 배우는 게요 회계 원리가 있어요. 회계 원리. 자, 여기 이론이 있고요, 실무가 있는데, 이론이 배점 기준이에요. 배점 기준 30%, 실무가 70점이에요. 이론이 30이고 실무가 70이면 이론 공부 안 하고 실무만 해도 70점 넘어서 합격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말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배점이 30점이라는 거지 이게 비중이 30%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을 모르면 이거 실무, 이거 더존이잖아요. 이거 AT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회계 원리와 더존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모르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실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에 어디에 넣고 어디에 메뉴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내용을 넣을 때 이 회계 원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2급은 회계 원리와 더존을 배우는 거고요. 1급은 조금 범위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원리도 배우고 여기에다가 부가세, 부가가치세가 추가가 돼요. 세법이 약간 추가가 돼요. 회계 원리도 살짝 범위가 늘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부가세가 이제 비과세 기초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뭐가 있다? 더존. 그렇죠? 그 다음에 세무 가면요, 회계가 당연히 있고요. 대신에 좀 비중이 줄어요. 회계가 줄고 부가세, 실무, 부가세가 조금 깊게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소득세 다 들어가진 않고 연말정산 이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더존. 그 다음에 1급 가면요, 회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의 회계는 자세히 안 묻고, 세무니까 부가세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많이 안 하고, 소득세 조금 깊게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요? 법인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된다? 조금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급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1급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급이 잘 돼 있다 그러면 2급 따는데도 수월해요. 다 기초 다져진 상태에서 부가세 조금 더 하고 소득세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지금 이 수업에서 1급을 안정적으로 딸 수 있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급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배우는 건 뭐다? 회계 배우고요. 이론으로. 뭐 배워요? 부가세 배우고 또 뭐 배워요? 더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수업 거기 보시면 그 훈련 과정의 개요에 훈련 과목에 회계 기초, 회계 원리, 부가세법, 더존 이렇게 돼 있죠. 대충 이렇게 이미지화 한 거고, 여러분은 회계 배우는데 회계 센 기초부터 시작해서 회계 원리를 배우고, 완전 기초부터 시작해서 부가세를 배우고 더존 실무 프로그램을 배운다. 이 세 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네. 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요 시험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다른 거 좀 설명드릴게요. FAT와 전산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FAT 1급과 전산회계 1급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같아요. 같은데 살짝 차이 나는 부분 뭐냐면요. 요 회계 있죠. 회계에 전산회계의 수업이 조금 더 들어가요. 원가라는 거 있죠.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수업 때 배우시면 되는데 요게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전산회계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조금 더. 그래서 일반적으로 FAT 공부하고 전산회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TAT 공부하고 전산세무도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같은 급수에도 AT가 먼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신 다음에 이게 송동호 선생님 수업하실 때 이제 자주 해주실 거예요. 회계 전산회계 시험 보실 분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자료를 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앞에 그 시험에 우리 그럼 시험이 언제냐? 시험 자꾸 보라고 하는데 시험이 언제냐? 시험은 1년에 6번 있습니다. 짝수월에 있어요. 2, 4, 6, 8, 10, 12. 그럼 최근에 언제 받겠어요? 12월 달에. 지지난주에 봤어요. 그 다음은 2월. 그 다음은 4월. 제 날짜가 정확히 4월 16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고 선생님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4월 시험을 노리셔야 돼요. 여러분 3월에 끝나잖아 우리가. 그렇죠? 2월 시험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이제 얘기해 보시면 되고 2급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월에 1급은 조금 좀 빠듯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4월에 본방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에 전산회계하고 다 그냥 세트로 다 따버리세요. 따버리세요. 시험 뭐 접수나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4월에 시험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수료 기준 및 취업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게 국비 지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국비 지원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학원과 달리 이 출결이라든지 그런 게 엄격히 관리되어야지 저희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결에 대해서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전체 수료 기준은요. 출결 80% 이상이에요. 출석이 80% 이상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결석 20%에서 되나요? 꼭 물으시는데 맞아요. 20%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러분 이거 무슨 반이에요? 여러분 기초부터 입문부터 시작해서 기초하는 반이죠. 여러분은 이제 막 걸음마 떼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 결석이 많아버리면요. 제가 감히 단언컨대 힘들어져요. 따라가기가. 하루 결석하면 그날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초반은 그래요. 특성이. 고급까지 가면요. 다 아는 단계에서 하루 결석하면 딱 그 부분만 빵꾸가 나거든요. 근데 입문반, 기초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특히 처음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빠졌다. 그러면 그때 수업이 그날로 끝나지가 않는다니까요. 다음날 와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 다음날 와도 잘 모르겠어. 질문하긴 좀 그래. 내가 결석한 건데. 뭐 그래서 점점 이게 영향을 미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 이게 결석이 된다는 얘기는 20%를 쓰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써도 100%를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80%를 요구하는 거지 수료 기준으로서 여러분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의 전출한다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정말 충실하게 이제 잘 따라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려면요. 내가 정말 다 나온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료 기준은 어쨌든 80% 이상이지만 저희가 수업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전출을 꼭 당부 드릴게요.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겠죠. 20%니까 전체 결석 아까 제가 몇 강 한다 그랬어요? 44강 한다 그랬죠. 44번 오시는 거예요. 근데 20%면 8번까지는 결석이 가능해요.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또 이 말씀 드리면 그래 8번 언제 쉴까? 막 세고 이때 쉬면 딱 되겠네. 계획을 짜시는 분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8번을 잘 나눠서 쉬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번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출결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 전체 출석 횟수의 20% 이상 결석되면 자동 제적이에요. 제적되면 그 뒤로는 못 나오시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적되면요. 여러분 훈련생 페널티도 있고 훈련 기간 페널티도 있어요. 훈련생 페널티는 뭐 교육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계좌제 그 잔액에서 추가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차감되는 금액이 있고 이 기록이 계속 남아요.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계좌제를 했었는데 십몇 년 지난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냥 남아. 미수료 뭐 이런 식으로. 제적 이렇게. 그럼 당신도 제적 당한 거 아니냐? 맞아요. 한 적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페널티는 그 기록이 남고 추가적으로 30, 50 뭐 이렇게 추가적 차감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재원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게 조금 제약이 다음 과정 수강하는데 제약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분들은 제적되신 분들은 일단 후순위로 이렇게 받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신 상태에서는요 반드시 수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과정 개요를 말씀드리고 OT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시작하셔가지고 며칠간 5일간 있죠. 화요일이니까 그날 그 주 목요일까지는 철회가 가능해요. 아무 페널티 없이 서로 간에. 아무 페널티 없이 철회가 가능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주에 얘기하면 늦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주에 얘기해 주시면 그냥 철회 취소가 되고 그냥 끝나는데 확정자 신고 저희가 신고 딱 확정됐습니다. 고용센터 신고하는 순간 그 탈탈하는 제적이 되고 여러분 페널티 말씀드렸는데 훈련 기간 페널티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훈련 기간 페널티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커요. 이게 그렇게 돼서 훈련 기간에 그 수요일이 떨어지면요. 이 다음 과정,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회계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제주에서 그 다양한 그 직업 훈련이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직업 훈련이 없고 이렇게 딱 편중된 직업 훈련만 있을까? 왜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하지 않을까? 그거는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수료율 유지와 취업률 유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재원직업전문학교는 그동안 수료율이 매우 좋았고 5년 인증 우수 기간도 받고 제주 유일하게 그래서 이 교육훈련에는 참 원칙적으로 잘 해와서 인정을 받아왔는데 그 유지된 비결이 뭐냐면 수료를 잘 해주셨고 저희가 좋은 교육을 하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고 만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그런 그 수료라든지 그 제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요건 당부 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출석 일수 20% 이상 되면 제적이 되니까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 기간 이상 50% 이상 결석 요거는 너무 자세한 얘기니까 지금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정 출석도 바로 제적 사유입니다. 부정 출석 뭐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카드로 찍을 때 카드를 맡긴다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와가지고 찍고 어디 바깥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부정 출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업을 출결했으면 나가실 때 교실에 계셔야 되고 나가실 때 퇴실 찍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조퇴 3회시 결석 1회 처리인데 일단 입실과 퇴실은요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출석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앱으로 해요. 앱 HRD 앱을 여러분이 화요일까지 깔고 오셔야 돼요. HRD 요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날 되게 막 어수선하거든요. 앱 때문에 개강하는 날 HRD라고 HRD 넷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구글 앱스토어나 그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하시면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반드시 로그인까지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릴게요. 로그인까지. 왜냐하면 앱은 깔았는데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HRD 여러분 다 비밀번호 아이디 있거든요. 그날 로그인 비밀번호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출결이 안 돼서 결석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그인까지 꼭 한번 해보세요. 로그인까지 자동 로그인하면 한 번 로그인하면 나중에 자동 로그인 되니까 이게 그 28일까지 요거 꼭 설치 후 로그인까지 해 오셔야지 당일날 출결 이제 원활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출결 관련돼서는 지금 얘기하면 기니까 개강일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이게 앱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출결을 잘 해주셔야 된다. 요거 어플 깔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조퇴 3회시 1회 결석 처리 뭐냐면요. 이걸로 이제 하다 보면 지각이나 조퇴 아예 결석 말고 늦게 오는 거 조퇴는 뭐예요? 일찍 가는 거 그렇게 되면 3번 지각 조퇴해서 결석 1번이에요. 아까 결석 몇 번 된다고 그랬죠? 8번.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것도 세시는 분이 있어. 지각은 38, 24, 24번 가능하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개강일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출결 중요하다는 내용과 수행평가 60점 이상은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각 과목별로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데, 수행평가 뭐 그냥 과정 중에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면 충분히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니까 이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있는데 내일 배운 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직자와 재직자. 여러분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중에 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없고, 근데 오전반이라서 구직자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수료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률도 산정이 돼요. 이게 뭐냐면 종료일로부터 6개월, 수강 종료일 우리가 3월 24일이었죠. 그러면은 9월 23일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그 회사에 취업이 되시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뭐 있죠, 이민 가시거나 군입 때는 아무도 안 하시겠네. 그 다음에 뭐 임신하셔가지고 출산하셨거나 뭐 이런 사유가 발생된 분명히 제외되고, 이런 관리를 저희가 해줘야 돼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취업처에 취업하셨을 때는 취업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활동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나중에 저희가 전화 드리고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취업 지원도 많이 해드려요. 당장 오늘 12시부터 취업 특강이 있어요. 취업 특강.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시간 되시거나 되시는 분은 그냥 자유롭게 2층에서 하거든요. 참여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지원해드리고 1시간 반 동안 할 거예요. 12시부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특강 가서 오셔가지고 이력서 작성하는 법 이런 거 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내려가셔도 돼요. 끝나고. 어쨌든 취업 특강하고 저희가 이제 많이 알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드리는 말씀 뭐냐면, 구직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은 구직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의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끝나고 나는 구직 카드로 들었지만 구직 활동엔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취업률이 안 나오면, 이게 떨어지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다음에 자비 부담률도 올라가고 기업에, 그 다음에 이게 과정 같은 거에 그게 안 돼요. 승인이 안 나요. 다음 내년에 사업을 정말 중요해요, 취업률이. 그래서 그 취업률 관리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저는 다른 교육 받고 이 교육 저 교육 받느라고 저는 제가 제빵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바리스타 받아서 취업 생각 없는데요 당분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 취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취업 활동 꼭 해주시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도움 드릴 테니까 같이 꼭 취업해 주시기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50분 지금 딱 4분 남았어요. 그렇죠? 제가 50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인데요. 여러분 이제 좀 이게 방역 내용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한 자리 뛰어앉기로 이렇게 됐었어요. 한 자리 뛰어앉기로.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백신 패스로 바뀌었거든요. 굳이 한 자리 뛰어앉을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뛰어앉아서 이게 익숙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진짜. 해주시고 2차 접종 완료되신 분들은 요거 공유 꼭 해주시고 수업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방역 수칙은 다 잘 지켜주세요. 이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전 국민이 전문가야. 그쵸? 잘 알죠?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소독 잘 해주시고,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학원에. 그쵸? 그쵸. 네, 자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설문지는 저 주시면 되고요. 카드 맡기신 분은 나가서 찾아가시면 되고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펜 빌려가신 분들은 펜 주시면 되고. 됐죠?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